hands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의, 불면의 호르몬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에서 제가 잠깐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불면의 원인과 평가를 지금 앞서 20분 동안 했고요. 수면제 종류 중에 또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OTC, 그리고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OTC,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 중에 수면 유도제가 있고 수면을 유지하는 약 중에 항우울증 약과 항불안제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특별히 장기간 복용했을 때 치매를 포함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불면의 호르몬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르몬 얘기 중에 호르몬이 관계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멜라토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오늘 핵심 중에 한 가지인 코티졸과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갱년기와 불면, 아주 좋은 주제고요. 또 성장 호르몬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요. 멜라토닌. 앞서 강의에서 강조했던 그 멜라토닌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뇌하수체 주변에 이런 중추 안에 송방울체 또는 송과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조직 중에서 나오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조합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기 때문에 언제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까? 저녁 8시부터 이제 분비가, 그러니까 하여튼 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 어느 시점, 그렇죠? 몸에서 분비가 되고, 특별히 새벽 2시, 3시가 피크예요. 이때는 무조건 잠을 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2, 3시에 멜라토닌이 가장 푹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 어느새 없어지는 호르몬이 완전 수면 호르몬이죠. 근데요, 이게 문제는 멜라토닌이요 10대 중반에 가장 피크를 쳐요. 물론 지금 청소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노화 호르몬인데요, 10대에 비해서 10대 피크인데 60대, 55세에 이르면은 10대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년을 사시는 여러분들, 인생 오후 사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멜라토닌을 먹는 게 아니라 수면이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강조하는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그 무엇을 하든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증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이유도 바로 수면 호르몬이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리고 미국이나 기타 해외에 나가서 많이 여러분들 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멜라토닌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어떤 경우는 껌 형태도 있고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몇 개 먹다 보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리고 10ml짜리부터 1ml부터 0.5ml부터 아이들 위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18ml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멜라토닌은 정말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OTC 중에 대표적인 OTC, 즉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이 멜라토닌 처방이, 멜라토닌 구입이 진짜 어려워요. 비교적 얼마 안 됐어요. 이 서카딘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이름 상품명, 유일한 상품명인데요. 2ml짜리 서방정, 좀 길게 가는 멜라토닌이 처방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나온 지도 얼마 10년도 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유통이 안 되고, 여전히 직구통해서 멜라토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해외 나갔다가 왕창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2ml만 허용되고 있는 게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수명을 원할 경우 많이 찾고요. 특별히 이 멜라토닌의 가장 효능이 있는 것은 낮밤이 급격히 바뀌는 게 언제죠? 타임렉, 즉 우리가 갑자기 해외에 나가서 몇 시간 정도의 타임 갭을 경험할 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멜라토닌은요, 자기 전 30분 전에 먹어서,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이게 무슨 얘기죠? 오케이. 사람마다 달라요. 트러블 슬리퍼, 계속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자기 직전에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에 늦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망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중인데, 잠을 좀 더 땡기기 위해서 2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먹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어울리버드는 차라리 아침에 4시 정도에 눈을 뜨면 그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사람마다 이 분비가 물론 새벽 2, 3시에 피크이긴 하지만,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다 사람마다 비슷한 패턴이지만, 어떤 자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멜라토닌의 복용 시간은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메타 분석이라고
했고 가장 대표적인 수면과 관련된 그 무엇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13개 정도의 임상 연구. 여기서 말하는 임상 연구는 가짜 약에 비해서 멜라토닌을 처방했을 때 일정 기간 잠을 잤는지, 그러니까 플라시보에 비해서 어떤 잘 짜여진 임상 시험, RCT라는 임상 연구를 13개를 분석했고요. 이게 어떤 연구마다 달라요. 이 기준선을 이 가운데 이 기준선을 가지고 걸쳐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이것을 한꺼번에 했더니 멜라토닌은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었지만 연장 시간이 8.43분 정도밖에 안 된다. 약간 좀 사소하게 의미가 있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멜라토닌을 먹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요. 저는 뭐 18비리까지 저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멜라토닌이 왜 안 듣는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특히 나이 들어서 처방받는 대표적인 것이 멜라토닌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0.5에서 5ml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멜라토닌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해요. 내가 수면제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뭔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우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의사가 처방하는 석화된 2ml짜리 아니면 해외에서 직구하셔서 5ml 정도까지는 편하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요, 이제 수면 이 호르몬에는 멜라토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코티졸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타액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한테서 처방받아가지고 하루에 침을 4번 뱉어서 코티졸을 새벽 일찍, 그리고 점심 직전에,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그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4번 정도 측정했더니 보통은 서카디안 리듬, 코티졸이 아침에는 증가돼 있고요. 점심 때는 떨어지면서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이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낮은데 밤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코티졸 역전이라고 하는, 코티졸 부신 역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겨요. 하루 종일 나오는 코티졸이 일정하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고 낮에 떨어지는 이 부신 역전이 사실은, 자, 코티졸이 무슨 역할을 하죠? 깨우는 역할을 하죠. 머리를 잘 돌아가게 만들고 싸움을 준비하게 만들죠.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그쵸? 특히 IT 쪽에 또는 디자인 계통에 뭔가 밤에 돼서, 밤에 피는 장미처럼 그때서야 이제 만개해서 그때가 가장 명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문제인데, 남들 자는 시간에 못 자고 특히 요즘 청소년들 거의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문제는 이 부신역전처럼 코티졸이 역전돼 가지고 낮에는 해롱되고요, 밤에 피는 장미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악성, 불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은 성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는 노화의 문제가 급격히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수면 호르몬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 특별히 코티졸 호르몬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신피로. 그래서 제가 환자를 처방할 때 저는 그래요. 다이어트 환자를 봐도 느린 대사, 즉 만성피로와 비만이 동시에 있는 사람 뭐부터 치료할까요? 운동시키지 않아요. 처음부터. 굶기지 않아요. 잘 먹이고 부신 강화를 먼저 시켜요. 그래야 느린 대사가 빠른 대사가 돼서 부교감신경 우세에서 교감신경 우세를 만들어야지 그분의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약제에도 반응이 잘 되고 또 적게 먹고도 살 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불면도 마찬가지예요. 불면과 부신 호르몬이 동시에, 부신 피로가 동시에, 아침에는 피곤하고요, 무력감이 있고 밤에는 말똥말똥 잠을 못 잔다 라는 사람한테 수면제를 줘서 억지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저는 좀 더 방향을 바꿔서 아침에 부신 강화제를 줘요. 코티졸을 올리게 만들고 DHA를 올리게 만들어서 아침에 싸울 준비를 해줘요. 그러면 하루 총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싸우다가 점심 때 이제 좀 쉬면서 하루 마무리하고 밤에는 방전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신 역전을 만드는 만성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오전에 부신 기능 강화제, 비타민을 포함해서 각종 강장제들은 아침에 먹으라 하는 이유들이 그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늘리는 적절한 운동과 저녁 식사의 신체 리듬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최소화하는, 일반 장애 운동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사실은 저는 수면제를 잘 안 쓰지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심한 부신 역전들은 억지로 재워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고 밤에 잠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 DNA에 속해 있는 그런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가 약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쓰긴 하지만 어쨌든 불면과 부신저하의 악순환,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피곤하고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잠을 다시 못 자는 이 만성적인 이 생활 리듬이 깨진 것을 제가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갱년기 호르몬, 특별히 여성 호르몬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의사생활 첫 10년을 폐경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 호르몬을 다양하게 처방했던 의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번에 신동엽 선생님도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신동엽 선생님도 갱년기에 대해서 이 기능의학 플러스 강의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근데 불면증이 갱년기 때 온다. 여러분들 50% 정도 인구에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한 50% 정도가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불면증 포함해서 감정의 기복들이 생기는 것이 여성 호르몬 결핍 중에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 호르몬을 처방했더니 확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제가 약을 처방해서 그 다음 한 달 되어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순간 명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르몬을 처방했더니, 여성 호르몬 처방했더니 모든 증상, 그 중에는 안면 홍조가 감소되면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나중에 온도 말씀드릴게요. 체온이요. 근데 잠도 잘 오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생겼다. 하여튼 그 한 달 처방이 나한테 너무 행복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갱년기 증상 중에 꼭 안면 홍조 막 달아오르고 땀나고 그런 증상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갱년기 즈음에 수면 장애가 생겼으면은 제일 쉬운 처방 중에 호르몬이에요. 근데 호르몬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유방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되고 뭔가 좀 호르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약제 말고요. 제가 두 번째로 사실은 어쩌면 호르몬보다 더 많이 환자들이 크레이지 저한테 좋아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리마토플란이라고 하는 좀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독일에서 만드는 저 생약 성분이 전문 의약품에서 제가 처방할 수 있거든요. 이 클리마토플란은 승마 추출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승마 추출과 또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대두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들인데, 근데 여기에는 그 말고도 독일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생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나라예요. 왜냐면 거기는 동종요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의 전통적인 어떤 약초들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약초에서 이그나티아, 생기나리아 또는 그 오징어 먹물에 나오는 세피아 같은 이런 성분들이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바를 활성화시켜서 잠을 재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먹으면 잠을 잘 자요. 2개 정도 먹고 주무시면 적어도 수면은 많이 개선돼서 저도 우울증이 좀 있어도 갱년기 때 전후의 처방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것 중에 이 클리마토플란이 있고요. 또 아이소플라본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수면 개선제 또는 달마지꽃 같은 이런 대표적인 수면과 관련된 여성 호르몬은 아니고요. 식물성 호르몬이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장 호르몬 얘기 잠깐만 할게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성장 호르몬 감소되는 그 얘기보다는 키가 크고 다는 단계에서 이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애를 키운다 해서 성장 호르몬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완전히 골 에이지가 완성됐을 때 맞기 전에 맞으면은 성장이 키우는데,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한마디로 노화 호르몬이고 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속에서 작용되는데, 그 중에 성장 호르몬을 밤에 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제 환자 중에 사실 이 방법 저 방법 안 했는데 다 도움이 안 돼요. 제 환자 중에는 얼마나 잠에 대해서 열망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잠만 자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분한테 한번 제가 성장 호르몬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일단 보충합시다 했더니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 호르몬 투여를 해가지고 잠을 잘 자고, 실제 논문에서도 한 4개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더니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파샬리 호전되었다. 물론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성장 호르몬은 주사 방식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단점이 있어요. 비용도 비싸고, 물론 집에서 성장 호르몬 맞을 수도 있게끔 개발되어 있지만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I took a ch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love. This could be something.